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줄곧 거짓말. 국민 더욱 분노. 기자 질문에 동문서답. 책상 탕치며 변명 일관.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 2%도 못 미쳐. 당에서 쫓겨나.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다 용산경찰 정보과장에게 제지당해. 일본 망명 비밀리에 타진했다 거부당해. 결국 파면돼. 윤석열 김건희 도주하다 체포돼. 윤석열 김건희 성난 시민들에게 진짜로 돌 맞아. 기대되는 속보들인데 이건 뭔가 색감이 좀 이상한데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색깔 왜 이래요? 지금 움파룸파 황달이 온 것 같은. 다른 화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피곤하신가 봐. 얼굴 색깔이 왜 이래? 같은 자리 용산 아니에요? 다녀와서 술을 한두 잔 하신 게 아닌 거죠 이거 지금. 용산 지금 너무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사진 깜짝 놀랐어. 근데 담화를 안 봐도 다 본 것 같잖아요. 윤석열이 사과할 리가 없죠. 윤석열과 박근혜랑 다른 점이 뭐냐면 박근혜는 보십시오. 연설문 써진 대로만 읽고 나가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뭐라고 발표했어요? 끝장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참아. 내가 화내지 않으면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네. 일문일답을 통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거라는데 저희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그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게 되겠죠. 재밌는 게 대통령실에서 정권 하반기 정책과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정권 하반기를 아예 기대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게 없어요. 정권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돌 맞는 거야. 우리 마음속엔 하반기가 없다니까요. 집에 돌아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을 하시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고 1시간 정도 가산 디지털 단지 역 앞에서 피켓팅을 시작하셨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 이 피켓을 보고 100명 정도가 더 광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제 피켓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저 같은 놈을 잉태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더욱 힘내시라고 저 같은 샤이 회원님들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라고 저 스스로 각오를 다지고 실천을 강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기에 인증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해봅니다. 이런 분들이십니다. 예. 이런 자발적인 회원분들 그리고 자발적인 국민들 주권자 국민들의 실천을 감히 압수수색 따위로 위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는 요 건물 그 위에 사무실을 쓰고 계신 분인데 어제 그 압수수색 소식을 들었다면서 봤다고. 네. 후원금을 진짜 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서 종이에다가 후원금을 넣어서 오전에 여기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 박근혜랑 다른 점 박근혜는 자기가 사과하고 최순실 구속시키고 이거 가능하다고요. 근데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자들이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김건희랑 자기 정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엄이랑 전쟁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여전히 그 위험성은 있다. 명태균이 창원대를 나왔는데 명태균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최악의 결과물 아웃풋입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좋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탄핵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일단 헌재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고 200석 가져오려면 8석을 설득해야 되는데 윤석열 탄핵을 시키면은 보수가 공멸하거나 괴멸하니까 박근혜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탄핵안에 동참을 못하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준다. 더 좀 쉽게 이 임기 단축을 해가지고 탄핵은 아니지만 보수 진영은 살려놓고 윤석열만 날리는 방식 이러면은 더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되게 위험한 지점이 있다고 봐요.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과 민심으로 국힘당의 8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논의와 협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헌재가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 이거 탄핵 사유를 심판할 테지만 지금 나온 정황을 보세요. 박근혜 1000만배급으로 나왔어요. 헌재에서 탄핵을 안 시킬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확정적이죠. 그러면 헌재가 더 빠르게 판결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국민항쟁이 일어나면 돼요. 더 논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탄핵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 지지부진하게 오히려 더 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업무 중단을 시키지 않으면 전쟁 납니다. 파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업무부터 중지시키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촛불행동은 기부금법. 근데 얼마나 활동을 못했으면 그런 게 걸려요. 뭐 국가보안법 뭐 이런 게 걸려야지. 사실 기부금법으로 혼내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뭐 이제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얼마나 걸 게 없었으면.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걸 게 없나 봅니다. 이 기부금법을 가지고 올 줄 몰랐어요. 네. 그럼 나도 저작권법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저작권법. 게다가 보통 저작권법 그러면 가수가 걸었을 것 같잖아요. 네. 가수가 건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네. 영상. KTV 영상 썼다고. 그러니까 분발하셔야 돼요. 네. 아 이거 자존심 상하네요. 저작권법 위반과 기부금법 위반이 네. 여기. 지금 제가 보기 이게 이제 막상막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 참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마땅히 걸 수 있는 게 없는데 억지로 뭐 억지로. 탄압을 하려니까 80년대 생각나요. 아, 거리에서 데모하면 뭘로 처벌했냐면 도로교통법. 그랬죠. 집시법이 아니라 집회 네.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네. 그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선.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사실 총선에서의 참패 때 네. 그때 정신을 좀 차리고 뭐 아하. 수습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계속 배짱 튀기고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더 심하게 했어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이제 막판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거의 끝났다. 그래서 끝났다. 아마 보수 세력, 국힘당 이런 음. 쪽 사람들도 내면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오죽하면 보수 쪽 지지율, 대구 경북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보다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애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제 하여튼 나쁜 짓 다 해. 그러니까 싸고 돌아요 계속. 아하. 아유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싸고 돌면서도 마음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식이 이제 드디어 급기야 큰 사고를 쳤죠.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 부모 이제 배에다 칼 꽂는다든가 뭐 이런 짓 하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순간 정이 확 떨어지면서 더 밉잖아요. 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이런 단계. 아이고 왼수야.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윤석열이 이뻐서 지지했겠습니까? 네. 그냥 아유 제가 무너지면 큰일 나지 않냐. 네. 민주당에 넘겨줄 수는 없지. 네. 이래서 지지했는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지지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심하게 하니까 네. 이제 어느 순간에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이쪽에서 더 싫어하는 거죠. 대구 경북에서. 사과도 능력이라서 자력으로 그래도 나쁜 짓을 해온 사람들이 사과도 하는 거예요. 사과 쇼도. 이명박 같은. 이명박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력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니에요? 자력으로. 그 굉장히 심리적인 얘긴데요. 의미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네, 얘긴데. 그러니까 걔는 이제 누구한테 막 의존하고 매달리고 막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가 스스로 해도 지가 헤쳐먹고. 헤쳐먹죠 스스로 네네. 앞장서서. 아하. 이런 사람들은 상황도 잘 읽고 비교적. 그다음에 필요하면 적절한 연기도 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뭐 촛불이 타오르자 맞아요.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개소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이 순간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것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자력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얽매여서 의존하면서 네. 저는 이제 의존증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연기력도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도 울어 그러니까 눈을 막 찔러가지고 그렇죠. 사정없이 눈 뜨고 있었죠 그때. 울었는데 악어의 눈물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이제 진짜 역효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그거 분초 센 거 있어요 그거 초 샜어요 이거. 눈 그거 뜨고 있는 거 그 순간을 계속 초를 돌렸다니까. 엄청났죠 그때 그거. 그러니까요. 윤석열도 아마 비슷할 수 있다. 근데 윤석열은 절대 사과할 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사과를 시켜도 연기를 하라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할 거 아닙니까? 연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네. 그래서 아마 사과한다고 나름 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분통 터지는 화나는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되군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을 누군가가 지금 시킨 거잖아요. 그 담화를 하라고. 네네. 코너로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마지막. 윤석열을.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잖아요. 사실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네.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겠다? 뭐 이거 근데 윤석열 성격상 네. 윤석열이 하고 싶다고 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이제 바보인 줄 모르니까. 네, 그렇죠. 내가 다 그냥 설명하면 되지. 뭐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러면서 아니 뭐 기자회견 술 한잔 하면서 같이 김치찌개 좀 끓이고 계란말이 좀 하고 술 쫙 풀어놓고 김치찌개 앞에 놓고 편하게 기자회견 무제한으로 해보자고 밤새껏. 그러니까 뭐 대화하면 되지 뭐 그거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 촛불을 크게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큰 그림인가? 큰 그림이 있어야지. 뭔가 보십시오. 날짜를 보십시오. 7일 어제 압수수색됐죠. 7일날 담화하죠. 8일날 명태균이 검찰 출두하죠. 9일이 촛불이에요. 이거 9일 일정에 맞춰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